네, 먼저 마켓 A컷을 통해서 시장의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 비상경제 TF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2차 회의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비상경제 점검 TF를요,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행정명령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좀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저는 이 한 줄이면은 추경에 관련된 설명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2차 회의에 나와서 했던 말이 라면 한 개에 2,000원을 한다인데 진짜인가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라면이 하나에 2,000원이라는 건 단순히 이 숫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서민의 먹거리라 불리는 라면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35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이 추경의 금액은 어디로 쓰여지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민생 안정을 위해서 쓰여지겠죠. 지원 분야를 보게 된다면요. 물가 안정과 25만 원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긴급 생계비 지원, 지역화폐와 같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때 필요한 그러한 재원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활 물가 체감도 정말 먹고 살기 참 팍팍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전자결제라던가 소상공인 관련 제도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35조의 추경이 진행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분석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0.3%포인트가 상승한다면 1%를 사수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지원 분야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해서 이로 인해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핵심이겠죠. 민심을 겨냥한 정부의 첫 카드 과연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정부 지원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맞춰서 증시에서도 섹터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섹터들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섹터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역화폐 빼놓을 수 없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지역화폐로 많은 성과를 거뒀었고요. 지역화폐의 강조를 계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가 단순히 화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디지털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 전자결제와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과 증권도 연일 뜨거운데요. 증권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증권주들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간다면 당연히 많은 분들께서 투자 수익을 위해서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은행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 섹터 안에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들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대감, 암호화폐 활성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디지털 화폐 관련 기업들을 상한가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100조 투자 공약을 내걸은 만큼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퓨리오사 AI와 같은 국내 시장에 아직 상장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투자사들까지도 매기세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전선과 인프라 관련돼서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전압, 변압기 관련돼서 지금 초고압 관련된 인프라 기술력을 갖고 있는 LS전선과 같은 대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시장이 지금 섹터를 형성하고 있고요. 섹터 안에서 강한 상승이 대선 결과가 나온 뒤부터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뜨거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추경 좋습니다. 민생 안정 좋고요. 그리고 그러한 게 만약에 잘 이루어져서 경제 성장률이 1%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이 추경에 대한 돈이 어디서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선 1차 때 70%가 국채로 사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23년과 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적으로 세수를 활용하는 거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1차 추경 때 13조가량이 지금 추경안으로 잡혀 있는데 그중에 70%인 9조가량의 국채가 새롭게 발행이 됐고요. 4조가량을 잉여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2차 추경은 더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국채로 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2차 추경까지 진행된다면 국고채 연간 총 발행량이 242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 압박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시장은 벌써 반응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2.85%를 돌파한 것을 본다면 시장은 국고채 발행에 대한 부담감을 숫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할까요? 우선 35조 추경이 진행되게 된다면요. 경제 성장률의 상향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높여잡고 있는 그러한 IB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1% 사수가 가능할지 좀 주목해 보이면서 섹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가 단순히 지역화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고 전선 같은 경우에 이제는 전력 인프라, 심지어 SOC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투자사들까지도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실적이 받쳐주고 정책의 지속성이 계속 유지되는 단 그 교차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